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받지를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는 27일 첫 이제 심리를 열겠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지금 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수가 있느냐. 사실상 첫 재판입니다. 첫 재판을 열 수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건 보냈을 때 지난 19일에 이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편을 통해서 소위 발송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편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더라도 이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판례도 나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 선임을 하지는 않았는데 변호인단 구성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이 두 가지를 놓고 윤 대통령이 이건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 아니냐.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공수처에서 주도해서 경찰과 함께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우선하고 수사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이 수사에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이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 수사에 대한 의문, 또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이렇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뜻을 피력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송은재TV 제 댓글을 읽어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더 권력을 쟁취할 수단으로 이렇게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윤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나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소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당당하지 못한 게 아니냐. 아니다. 이거 좀 당당하지 못하더라도 이재명의 재판, 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또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업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이게 보수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저 탄핵이 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151석이냐 200석이냐, 뭐 갖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이라는 주장, 뭐 민주당 쪽의 또 주장,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법조인들의 주장도 엇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된 이 헌법재판관 3명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저게 진행이 되면 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다음 또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이라고 부르는 저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나와서 모두 생각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주장 다르고 민주당 주장 다릅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다. 31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민주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조인들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은 다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정치 현실이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가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각종 이제 주장들이 엇갈립니다. 팩트가 가장 중요하고 주장은 또 주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토를 달지 못합니다.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거의 그걸로 확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결정을 내리는 곳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딱 두 곳입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최종 마지막 결정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이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심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례도 엇갈리고 뭐 주장이 다 엇갈립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9일 보냈으니까 20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 결정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이게 151석이냐,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냐. 대통령에 준해서 보면 200석이고 국무총리로 보면 151석입니다. 또 민주당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국무총리 때 한 일로 탄핵하면 151석 아니냐. 대통령에 준한다 하더라도 계속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약 시도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다. 이게 지금 권한 대행이 필요하냐?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도 대통령직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 지금 없다. 저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논란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의 재판관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뭐 사전 절차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들을 회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6명으로도 심판할 수 있다. 그런데 3명 더 보강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보강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진숙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결정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갈 것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팩트. 그 다음 제 주장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언제나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지금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 아니냐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이 자신의 탄핵에 대한 이 수사와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어떤 전략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공수처의 저 수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 제대로 되겠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 수사라든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또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많이 표시를 하시고 법조인들도 지금 시각이 나뉩니다. 시각이 나뉘는 것은 법조인들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팩트는 대한민국의 검찰, 공수처, 경찰이 내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수라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만큼 산업화, 민주화를 발전시킨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보수라면,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수라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의 하나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일단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보수의 태도라고 봅니다. 보수가 보수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보수가 먼저 허물어 버리면 그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라면 자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적용하면 그 부분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란 혐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 혐의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많은 판례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회 권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국회 권력을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면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건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죄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라고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 이 공수처가 안 되면 아마 특검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수사는 좀 회피를 하고 피하고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치중하겠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제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좀 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이재명과의 그 시간 싸움, 재판 시간 싸움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첫째, 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업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론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라든지 헌재의 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장외 집회 여론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리는 여론전이나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정도로 적정하다. 이제 그 효과 면에서는 장외 집회는 이제 더 이상 큰 여론전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수 우파 분열만 후유증으로 남을 뿐이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만 우선한다라고 해도 공수처의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시간 끌기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끌어지지도 않습니다.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더 또 소환을 할 겁니다. 3번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 수사를 회피한다라고 해서 회피해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이건 당당하지 못하다. 또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란 혐의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내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지금 모두 구속을 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을 부인한다면 윤 대통령이 좀 우스워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는 대통령이라도 국회 권력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엄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 국무위원들을 5명을 잇따라 이 탄핵을 해버리자. 그래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자. 이건 내란 아니냐. 지금 소위 윤 대통령을 비호하자라고 하는 측에서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명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정치적인 이 수사, 정치적인 주장으로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이 내란에 버금가는 위헌 행위를 하고 있고 국정마비를 시도해 왔지만 분탕질을 저질러 왔지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엄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엄을 통한 내란, 국헌 문란과는 다른 것이죠. 이재명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냉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차이를 구별을 해야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금 자신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재명의 저 재판과의 시간 싸움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모든 논란이 되는 걸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또 6명으로도 심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27일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탄핵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윤 대통령이 아마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특검을 또 제출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이건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임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건대. 그래서 이 팩트가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주장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 탄핵을 시도한다면 이 탄핵은 그 내용이 국무총리 때 한 행동이든 뭐든 200명을 넘어야 될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8년 전에도 국회 입법처에서도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신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도 이제는 이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고 있다라고 읽힙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헌재가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고 있다. 결정을 그때그때 내리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의 재판관으로 이 심리를 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일단은 유리하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6명이 하게 되면 이 시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이 나중에 더 보강이 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라는 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여론전이라든지 지금의 시간 끌기라든지 이런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오늘부터 바뀌게 될 것이다. 좀 비효율적이다. 이 여론전도 뭐 지금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수파의 분열이라는 후유증만 낳게 되지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장외 집회, 또 보수파 일부의 저 장외 집회, 이 장외 집회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에 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 효력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